수원에서 저희 평택 기제까지 29.8km를 연장한 구간으로 BC 경제성은 1.08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GTX AC 노선에 대한 평택 기지역 연장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서를 지난 금년 상반기에 국토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10월 들어 GTX 연장 검토 결과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우리시에서는 현재 평택 기지의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TX 평택 연장은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서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요 거점까지 약 1시간대가 이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지역 주변의 각종 대규모 개발 등의 안개를 달아줄 교통수단으로 우리시가 경기 남부의 교통 핵심 도시로 거듭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GTX A 노선도 경제성이 좋고 GTX C 노선도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다는 거죠? 예, 두 노선 다 경제성을 확보한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발표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당초 6월 말까지 검토해서 6월 말경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국토부 계획은 한 7월 중순쯤, 초나 중순쯤에 결과를 발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초나 중순이요. 이제 뭐 아직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GTX AC 노선이 결정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추진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의 추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가느냐, 국가 계획을 가는 데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으로 갔을 경우는 이제 곧바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비매 검토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방대하다고 했어요. 그 결과 토대로 통과되면은 민간 사업자의 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국가 계획으로 반영하게 되면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내년부터 곧바로 추진됩니다. 그 계획이 반영해서 향후 5차 철도망 국가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그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이 아니고요. 현재 GTX A나 C나 민간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시가 추진하면 언제 정도 완료될 예정입니까? 지금 GTX 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갔을 경우 GTX A는 한 28년까지 충분히 개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8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경호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에서도 이미 다 가지고 있나요? 이야기 드릴 수 없나요? 예, 저희가 이제 5월 저희 2017년도 5월에 저희 정기 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 때 관련된 화에서 그런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C 노선에 대한 선택 연장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갖고 좀 보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타당성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냐 없냐 하니까 크다고 이런 이상으로 됐을 경우에 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네, 그러면 일단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시의회는 GTX AC 노선이 타당성이 있다. 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어떤 수행입니까? 저희 뭐 유승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시의회의 입장을 갖고 이제 대변하기는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받았을 때 모든 의견을 좀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 평택시가 한 빨리 급속도로 발전하기 있기 때문에 이 도로망이나 철도망이나 근데 철도망 같은 경우도 이 SRT 뭐 앞으로 또 저희 KTX도 수원과 KTX도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이 급행 부분에 있어서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과장님, 지금 뭐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GTX AC 노선, 그다음에 뭐 SRT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 평택 지제역으로 다 몰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평택 지제역에서 이러한 그 노선이 다 들어오게 되면 승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평택 지지역의 현재 면적은 한 1,200평밖에 안 됩니다. 1,200평. 예, 1,200평도 안 되고 최초의 수원 복선 이 복선했던 철시 평택 지역이 최초 한 670평 정도 규모로 대통령 운영하다가 나중에 2016년 12월에 SRT가 들어오면서 현재 면적이 1,200평 정도로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GTX A라든지 C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이용료수 대비 역사가 좀 상당히 부족한 이유가 당연한 겁니다. 저희 C가 이번에 추진하는 미래형 한센터에 그런 부분에까지 다 담아서 충분하게 저희 단기적인 플랜을 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래형 한센터 주계획을 수립해서 가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는 추진이 되면 언제쯤부터 추진이 되고 완료가 되면 언제쯤 완료됩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저희가 올해 미래형 한센터 유튜브에 우수사업으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돼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경 저희가 미래형 한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갖다 추진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내년 6월까지 용역 수립 여기에 민간 투자 설명이라든지 투자 입지 공모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담아서 내년 6월부터 민간 사업자 투자 설명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한 2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30년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모두가 이런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그래서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래형 한센터 사업은 대략 한 5,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당연히 국가 한센터 사업에 5,40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역세권을 개발했다는 광역교통상금이라든지 첨단산단했다는 부담금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가져와서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의회의 역할이 이제 제일 중요시 여겨질 것 같습니다. 김남석 보좌관님, 지금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예산 문제가 가장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지금 기본계획 수준 용역비만 놓고 오늘 이번에 지원받는 경우가 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더 큰 사안은 이제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후 설계, 공사비까지 국비 지원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국토부는 평택시 기본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우 설계, 공사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기본계획 그리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법정계획의 방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는 복합 환승센터의 경우 국비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실은 저희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지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유희동 의원 보좌관님, 지금 국비 지원은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동의하시는지? 전 현행법상으로 지금 국비 지원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네. 이게 지금 현재 단계가 통합환승센터가 지정이 되고 이제 용역이 발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가 이재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의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인근 개발 지역에서 과격교통 개선 부담금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충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리고 환승센터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GTX A, C 노선이 아직 확정 발표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확정 발표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확정이 발표되면 아까 이정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갈지 국비 지원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 복합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과 그 민간에서의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배 교수님,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학계에서 이런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평택 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들이 좀 없는데요. 이 환승센터 구축 방향, 그다음에 평택의 발전 방향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에 국가복합안전센터 기본계획 국가 아래에서 용역을 하면서 지적이 미래 남부권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해서 그때 국가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강력 복합안전센터 후보지로 제가 지정해서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네. 지켜왔고 지금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드디어 평택 지적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부하는 미래의 보관과 최우수 한센터로 지정된 것을 좀 상당히 기뻐해서 올해는 평택시의 수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상당히 감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미래의 한센터라고 지정하는 하는 이야기는 잘 알다시피 4차 산업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고 정부 통신 기술과 함께 UAM, 자율주행, 전기 수소차, PM 새로운 모빌리티를 4차 산업과 융복합시켜서 미래 교통의 중심지로 우리가 한센터를 만듭니다. 지역 균형 발전 핵심 거점으로 새로운 한센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미래형 한센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센터 사업에 평택시가 12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최우수 한센터가 된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평택 지역은 현재는 수도권 SRT라고 해서 특별적 지역권 채권 SRT라는 정책을 하고 수도권 정책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용 채권을 방송하는 그런 부분적 연계 활성의 걱정은 하고 있지만 전국적 발전, 수도권의 가능적 발전에서 한센터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사업 중에서 수원발 KTX가 이제 지적에 정착하고 있는 것이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수도권 강역 경찰도 가장 중요한 선이 A선하고 C선입니다. B선은 동서로 가는 거고 주요가 상당히 적어가지고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A선은 일정에서부터 삼성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동탄까지 오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평택 지역까지 연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C선은 의정부에서부터 동두천에서부터 의정부 지나서 청량리 삼성역 가천과 수원을 거쳐가지고 평택 지역까지 연장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국가 대표 공약 사항이라 하고 국가에 포함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GTX AC가 정착하고 KTX가 정착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척도의 중심지가 전 지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이 이제 앞으로 그런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적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지적 배후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준 삼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생산 기준이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국제도시 고덕신도시가 있고 또 평택시에서 운동적으로 해가지고 그레이시티가 있고 또 지적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그런 신도시 사업들이 있죠. 어느 정도 완공이 됐거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엄청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라든지 승용차 버스만 가지고 절대 없고 그래서 지금 척도가 마치 고속철도하고 강역급행철도가 되고 척도의 겹쳐지고 거기 한센터가 되니까 그런 교통수요를 무난하게 찾아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미래형 한센터의 최우수로 선정은 되었지만 아주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업 방향과 그 다음에 한센터에 대한 구상, 그 다음에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국가에서 최우수 한센터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센터가 일반 한센터가 되면 안 되고 복합 한센터가 되어야 되고 복합 한센터라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철도하고 버스하고 시외버스나 다른 수단과 연계하고 다합하는 그런 에스카레이터나 에스벨트, 엘리베이터나
통로를 만들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런 시설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면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정의하고 면적인 어떤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역사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복합한 선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특별시에서 복합한 선수가 개발 계획을 아마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에 몇 가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합한 센터를 지으면 여러분들 동대구역이라든지 영등포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백화점 짓고 거기에 이제 철도가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보면 백화점 가기 위한 사람들이 연결 통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센터 운영이 안 되고 일반 그런 부대 사업을 하는 의존적인 연계나 항상 동선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고속철도나 광역철도나 도시의 여러 가지 교통수단과 연계되는 한승시설의 동선이 역을 새로 지으면서 이런 지원시설을 유치하지만 지원시설의 동선에 종속되지 않고 좀 더 독립적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안을 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센터에 여러 가지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사업시설이 많이 되면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또 혼잡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복합한 센터에는 좀 고밀 용도 지역들을 정해서 우리는 호남 용도 지역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청년주택도 짓고 창업센터도 있고 시청 같은 아니면 뭐 생활복지센터 이런 공공시설도 있고 또 일부 사업시설도 있고 체육관, 도서관, 생활의 소실을 하나의 건축물에 수직적으로 이어가지고 교통 수요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대부분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들이 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동서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제하고 이제 보도가하고 주변 지역이 경서 철도로 단절되어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 동서간의 고액도 연결돼야 되고 BRT도 지제에 와서 쓰는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상당히 이상한 형태로 이제 모서리 동선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동서에 좀 이렇게 집결해서 고덕신 도시하고 이렇게 지제에 막힘 없이 갈 수 있는 그 동선이 좀 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히면 고덕신도시 안쪽까지, 그 다음에 고래시티 안쪽까지 새로운 교통수단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포함돼야 한승센터가 좀 활성화되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우 지역에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는데 저기도 제가 거기 관련해서 좀 연구도 하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큰 공장을 짓지만은 하루에 한 14만 명 정도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는 출퇴근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90% 이용하고 있고 동탄에서 여기까지는 1시간 넘게 걸리고 수도권에서 2시간까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최대 반도체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제의 형태가 되면 서울의 중심지에서부터 한 30분, 40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좀 그러니까 서쪽으로 보면 경부선하고 연결되는 축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제 한센터를 만드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기 때문에 복합한센터에서 지원시설을 이용되고 또 그 지원시설 가지고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서쪽에 절대농지가 있고 이쪽 복합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합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 역하고 좀 친화적인 첨단 산업단지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2공격이라는 산업단지를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사업을 했고 또 한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정조작할 수 있고 그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라든지 PM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것을 좀 담아서 진짜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미래 공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을 이거 개발 계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은 지금
국가에서 지정해놨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우리 한센터 개발 계획을 하고 국토부에서 지정을 승인 얻는 데까지 3년 정도 걸립니다. 국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계획을 좀정리하고 필요한 협의가 아니면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백년을 가고 후회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 좀 다시 한번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해주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평택 지제역의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고도에 있는 삼성 반도체가 가장 부유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특히 많은 이제 그 새로운 평택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주변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나 아파트가 되어 있어서 그들은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콘센트를 기능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평택이 발전하는 첨단 소비자의 경쟁력을 키웁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삼성의 평택 캠퍼스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 세계에 몇대한 5번째 안에 되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데 지금 삼성 모든 캠퍼스는 상당히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센터를 만들면서 서울에서 아시아적인 그 문제들이 물려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GTX A 노선이 확정이 돼서 연결이 됐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서울의 강남이나 안 그러면 서울권역에서부터 평택까지는 얼마 정도의 시간 걸릴까요? 삼성역에서 지제까지는 30분입니다. 지금 GTX가 표준속도 80km인데 최고속도는 200km거든요. 네. 평균 가도 100km 잡고 30분에 삼성역에서 지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1시간 이내에는 어디서든지 다 출퇴근할 수 있다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센터가 중요한데 평택 지제까지 한 30분을 오더라도 주변에 연계가 안 되면 평택 안에서 1시간 걸립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흑평철도가 와서 모함을 주더라도 고덕이라든지 또 삼성전자라든지 브레인시티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대규모 유발할 수 있고 경쟁을 가져야 될 시설들하고 연결하는 그 연계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연계 시설에 대한 계획을 이번 개발에 좀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환승센터의 규모를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규모는 이제 제가 아까 복합환센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한센터라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이 아니고 꼭 이제 국가교통체의 효율화 꿈이라는 것을 보면 한센터는 반경 1km, 1km 정도까지의 면적을 가지고 됩니다. 그거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아, 환승센터는 그냥 넓은 지역으로 있다는 생각을 면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가 생각하는 복합 환승센터의 규모, 안 그러면 뭐 천 가지 좀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 총 가지는 저희 미래형 환센터 사업할 때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쓴 거고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하는 기본계획 수립시 그 환센터의 저희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그리고 기본 구상도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해서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 위원장님. 개인적 의견도 좋습니다. 시의회에서 생각하는 환승센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복합적인 환승센터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이 평택의 오늘의 보면 저번 주 목요일날 발표가 됐었죠. 저희 이제 137만 평이 되는 그 국가적으로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계획으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가마다 속도로 바뀌어가는 이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시의회에서도 그보다 뒤처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저희들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도 집행부와 협조를 충분히 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이 복합 환승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40m 이상 들어가서 GTX AC 노선 같은 경우는 뭐
한 40m 밑으로 지하로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 환승센터라는 거는 기본적인 이 교통의 환승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희 평택 이 시국용 수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수 있는 복합 센터가 좀 만들어지기를 저희 의회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는 사실 복합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 주변에 백화점 들어오고 창업센터 들어오고 공공센터 들어오고 음식점 들어오고 카페 들어오면 지금 신도시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나 안 그러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분들도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네, 맞습니다. 예, 기본에 이제 저희 평택시가 또 안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에 이제 원도심도 있고 이 신도시가 워낙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고도 국제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이 110만 평 정도의 저희가 UP 공장을 좀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었고 지금 현재 반도체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서 노동자들도 많이 감소했고 또 이 도시개발 이 평택 지지역이 많이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져가지고 시에서 이 저희 자체 개발로 진행을 하다가는 국가에서 국가계획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지제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도심도 같이 연계하고 서부나 북부나 남부 쪽에 연계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복합적으로 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희들 이제 시의회에서 그거를 고려를 좀 하고 있고요. 고민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대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정부한테 요구할 거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저희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주남석 보좌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환승센터 들어왔습니다. 복합센터 들어오다 보니 원도심하고 충돌을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복합 개발을 할 때 원도심 우리 주민들이 또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이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복합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호텔, 뭐 업무시설, 연구시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이제 미래형 환승센터다 보니까 도심 항공 그 터미널 부분이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비용이 더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연계성을 통해서 이런 연구 시설들이나 기본 업무 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옴으로 해서 수익 창출을 해서 사업비도 좀 반영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원도심하고 이제 지제역 부분이 이제 이번에 컴팩트 시티로 또 조성하게 된 발표가 있었는데 좀 원도심이 좀 소외되지 않다면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좀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훈재 부장님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제역이 사실은 유이동 부장관, 그러니까 유이동 의원님 지역구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평택항 쪽하고는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제역 환승센터가 평택항 쪽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평택항 쪽이 아니라 이제 지제역이 이제 평택의 교통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미래형 환승센터를 지정을 한 거는 기존의 철도와 버스 중심의 교통에서 이제 미래형 교통수단하고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교통수단을 연계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이제 과격으로 이동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지제역으로 모든 것을 소화를 해줘야 되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구가 이제 제가 아까 걸쳐 있다는 게 이제 고도 신도시가 저희 지역구고 이제 여기 비전 용의동부터 저희가 평택항까지가 저희 지역구인데 길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동서로 늘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동할 수 있는 게 38분 국도 하나로 지금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 자체가. 그래서 지금 평택시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산업철도를 이용한 전철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평택항에서부터 우리가 저 동해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그게 완성이 하게 되면 그 평택역을 통해서 그 포승에서 평택항에서 평택역 그래서 지제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컴팩트 도시를 지정을 하고 고도신 도시 지정을 하고 많은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광역교통 개선 대책입니다. 그 산업단지 그다음에 주거 지역과 연계되는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도 기존의 고도신 도시를 저희가 만들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나왔던 게 486도 일부 확장 그리고 그 동부 우회도로 지금 그게 광역교통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재정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고도신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486도 같은 경우는 이제야 착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고도 지제역 미래환승센터를 우리가 이제 거점 지역으로 만들면서 여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라든지 이 미래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요건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동 과장님, 지금 저희 이훈재 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제역을 교통의 중심으로 발전이 되면 평택의 전역에서 아니 뭐 경기도 내에 있는 전역에서 연결들이 되겠지만 평택 서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 소외되는 지역까지 없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요구가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거기서 현재 지금 포승평택 철도가 일반 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그걸 전철화시키고 향후에는 독선화해서 일반 여객들도 충분히 빨리 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본 구상 계획이 나올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반 철도를 전철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철화가 되면 언제쯤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단전 이 철도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전철화를 하려고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한 35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내년 포승평택 개통 시기에 맞춰서 전철화를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뭐 그동안 추진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 서부 지역의 주민분들은 지제역이 생겼어? 그러면 나도 지제역을 이용을 하고 싶어. 근데 나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어. 전철을 이용하고 싶어. 그게 언제야?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말로만 일반 철도가 전철화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포승평택이 방초는 내년 하반기에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서해서 복선전철 자체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 25년 상반기 정도에 현재 개통할 예정이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전철화 사업도 완료될 걸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말. 예, 늦어도 뭐 상반기 내내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회에서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일반 전철화에 대해서는 현재 좀 계획이 잡혀서 변경이 가고 있는 거고요. 향후 이 포승평택에서도 현재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복선 전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선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라든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복선은 언제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예, 아직 망구축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 5차 내년부터 추진하는 5차만 계획 때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윤재 보좌관님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해야 될 저희가 철도망 계획 관련해서는 평택시에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복선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단선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복선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이 서부의 교통 소외 지역이죠. 서부 지역이 교통 소외 지역인데 지금 이제 서부 쪽에도 이제 서해서 복선 전철이 이제 개통을 좀 앞두고 있고요. 이게 내년 말 정도에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에도 지금 KTX가 정차역이 안중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서해 복선전철하고 KTX를 연결하는 그 간선망이 지금 확정이 돼서 그것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부 지역에서도 굳이 평택 지지역으로 나오지 않고서도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 노선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제역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요.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선철도는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 단선철도가 지역으로 오진 않습니다. 지금 지역이 아니라 평택역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평택역을 통해서 평택역에서 지하철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우리가 그럼 철도만 가지고 이용을 할 거냐? 그 도로망이 있으니까 이 도로망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말씀들이 좀 오고 가고 좀 있는데요. 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시민분들의 편의사항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것도 뭐 단순히 지제역 복합총사 생기는 게 생깁니다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유택해지고 어떻게 편리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에 대한 생활 편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경 원장님. 네. 실질적으로 평택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편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지금 얘기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평택시가 중장 뭐 장거리나 광역 철도망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복합 환승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민들이 단거리 이동해서 거기까지 가는 데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단순히 그 복합 환승센터만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과연 그게 편리하거나 혜택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다방면에서 국지적으로 워낙 개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연계할 부분은 충분히 연계하고 단거리의 이동 수단도 충분히 하고 이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 복합센터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단거리 같은 교통체증을 좀 유발시키지 않으려면 자전거나 PM이나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좀 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해 이 송산에서 홍성까지 지금 처리 개통이 되고 나름대로 평택항에서 이 평택 도심까지 전철화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연계망이 다 맞춰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저희 지자체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도 있고 광역 사업도 있고 그렇게 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결론은 주민들이 저희 불편이 더 초래된다. 그거를 저희들이 잘 발전된 국회나 저희 시의회나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김만배 교수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동서간 보행, 이 경부선으로 끊어지는 것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한승센터 쪽에서부터 삼성 쪽으로 넘어가는 그 경부선 연결 보행로, 그러면 무슨 연결로, 예. 제일 좋은 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역 가지고는 부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보행 데크 네. 같은 걸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같이 좀 복합화센터 같이 건물을 역사를 세워주고 경부선의 일정한 부분을 위에서 주입하는 인공 대지도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그 위에 전부 다 이제 여러 가지 업무시설도 있고 주민생활 호텔시설도 있고 컨벤션 호텔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학생이 편리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저층에 있고 중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업무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이제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철도에도 혹시 지화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위를 상하를 덮어서 그 경부선 지화화하듯이 위를 덮어서 철도를 지화화할 수 있는 방안. 철도 지하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지금 SI 다니는 그 노선도 지금 지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서에서부터 지금 평택까지 지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GPS도 서울 도심구간은 전부 다 지하 40m 이하가 대신도 대신도 노선의 지하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그 역사라든지 뭐 그런 개발도 지하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지하하는데
볼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상을 좀 예, 아니 지금 경부선은 지상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감싸서 지하로 만들고 그 위에를 좀 복합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공원으로 구축하면 이용할 수 있는 없을까? 그건 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철도를 지하화하면 워낙 물이 많이 기존의 경부선 특히 경부선은 그 운행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화하면 그 대체할 수 있는 공사기관에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어려운 점이 있기 뭐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군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사실 삼성전자로 출퇴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막힙니다. 예, 그거는 좀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철도를 이용해서 그쪽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미래형 환사타 시범사업에 공모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또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PM 전용도로를 평택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쪽에 전용도로를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는데요. 결국에는 GTX AC 노선의 확정이 우선 제일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복합환승센터도 뭐 도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조속히 승인되는 것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준비된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부터 마지막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미래형 환사타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미래형 환사타 사업자 자체가 사업이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이 기획 기본계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미래형 환사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시민사회든 언론이든 시에서 많은 협조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철도 노선 연장이 이제 각종 사업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국비 방향을 저희는 조금 의원실에서는 좀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A를 유치하기 위해서 SR 본사도 지금 평택으로 좀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SR 차량 기지도 이제 평택으로 좀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연내에 국가철도공단하고 또 SG 레일하고 평택시하고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SR 본사가 평택으로 오고 또 SR 기지가 평택으로 오게 되면은 지금 GTX AC 노선을 지자체 원인자 부담으로 두 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담이 있거든요. 네. 국가 비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차량 기지를 SR 기지를 이제 평택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SR 국가 비용으로 그 철로를 꼭 반복선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입선을 저희가 다 시의 지자체 비용 없이도 국가 비용으로 설치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의원실에서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챙기고 있습니다. SRT 차량기지 유치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SRT 차량 기지하고 본사까지 같이 좀 잘. 알겠습니다. 이경윤 님, 마지막. 네, 의회는 이제 저희 시민들이 투표로 선정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에는 모든 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즉 SRT 기지 본사까지 유치하려고 노력 중인 국회에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이 도시 개발도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소외되거나 나름대로 거기 주민들이 나름대로 시장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개발도 중요하고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관련 기관이나 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잘 이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길 교수님, 마지막으로 해안 좀 알려주십시오. 대학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취재는 상당히 잠재력이 많고
앞으로 교통에 특히 철도 교통이 많이 직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망이 많은데 이 모든 지역에서 방역 그런 교통 결정점에 대해서 한센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한 교통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현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대구 동대구 이런 신세계 백화점처럼 있는데 그것이 잘 됐다고 지금 인식을 갖고 있는데 평택 지역은 일정 부분 서부 지역에 부지도 있고 앞으로 그런 아주 교통의 결정점들이 보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래 성과로 지정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한센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업시설을 자꾸 유치를 하면 물론 수익성은 일부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어서 정확도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혼잡적인 면이 상당히 평택 지역은 한센터를 만들어서 복합 개발을 하더라도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한센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잘 개발하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고 저도 그런 어떤 계획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재 부장님 마지막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법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지원과 이제 예산 지원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GTX 연장 같은 경우 이제 당초에 우리 대도시권 방역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제 40km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던 거를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이 40km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시행령에서 담당 부처에서 좀 강한 반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모법이죠. 모법이 대도시권 방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이 거리 규정을 60km라는 걸 저희는 법안을 발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위법으로 강제 조항을 만들려고 이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는 저희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 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 공약과 지방선거 공약의 GTS 연장안에 대해서 저희가 집어넣고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진행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GTS A 노선과 C 노선 평택 연장에 대해서 강한 추진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시고요. 지난달에 화성의 기아자동차 행사에서도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평택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뭐 예산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협의해서 이제 법을 개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평택시나 시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게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통이 도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뭐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만 평내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평택시로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만이 평택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평택이 대한민국의 중심임을 알려야 할 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